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여론조사가 너무도 이 차이가 심해서 말이죠. 진짜가 뭐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과연 얼마냐? 이재명이가 진짜로 이기고 있는 거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재명 다 따라잡았느냐?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다른 것, 이거는 전례가 없는데요. 과거 대선에 비해서 이번 여론조사는 너무도 편차가 심합니다. 심한 것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꽃 같은 곳이죠. 거기는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 해도 안 됩니다. 뭐 그 정도로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저쪽에는 꽃이지만 이쪽에는 공정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공정은 그렇게 심한 차이가 아니에요. 평균값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평균값을 낼 때는요. 제일 차이가 심한 거 위아래 이제 버리게 됩니다. 한 개 혹은 두 개를 버리고 가운데 비교적 가운데 있는 것들로 모아가지고 최근에 뭐 추세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있는데요. 그걸 평균값이라 그러죠. 여론조사에서는 추세와 평균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세는 분명합니다. 이준석은 정치되어 있거나 약간 내려가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올라가다가 지금은 소폭 뭐 주춤거리는 느낌도 있지만 소폭 상승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준석이도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죠. 최근까지. 그런데 이제 TV 토론, 3차 토론 이후에 새롭게 어떤 전개되는 양상을 담은 그 여론조사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7일 날 TV 토론 3차 했잖아요. 그리고 28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발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27일까지 조사한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27일까지 한 그 여론조사 가운데 아직 발표 안 된 것도 있어요. 이제 꼭 발표 되는 게 몇 개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김문수 후보가 앞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등한 상태로 간 것, 뭐 한두 개 있었고, 그리고 또 저쪽 뭐, 일단의 여론조사, 한국갤럽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요, 이런 데서는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양자 대결이 아니고 삼자 대결로 가게 되면은, 적어도 한 9%, 10%, 11% 이렇게 지는 여론조사가 많죠. 그래서 주요한, 방송사나 언론에서 그걸 주로 이야기합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기관이지만 여론조사를 어디서 어뢰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언론사들이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들 계시는데 글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객관적 지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요. 이러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단독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요. 평균값을 찾아내는 건데요. 6.3 대선 가상 3자 지지율이라고 한겨레가 STI에 의뢰한 이 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3차 TV 토론이 있던 5월 27일까지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조사 중 가상 대결 문항이 포함된 201개 여론조사를 분석 대상, 201개 여론조사를 분석해가지고 평균값을 찾아본 거죠. 각 후보의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베이지안 추론과 상태 공간 모형을 결합한 통계적 모델이 적용됐다라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법이 이제 이렇게 적용됐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종의 예측 지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 김문수 후보죠. 꾸준하게 상승했고 이재명과 골든 크로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재명은 횡보 혹은 약간 하락하는 추세죠.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방송이라든가 주요 언론사가 언급한 것들은 뭐 MBS, 한국 리서치, 한국 갤럽 이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리얼미터 이런 것들 김문수 후보가 많이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 평균값을 보게 되면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수치가 이재명은 45.5, 김문수 후보는 38.3으로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준석이는 1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준석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합쳤더라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거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에 이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단일화는 뭐 있을 수 없고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퇴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지만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본투표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 꼭 이기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걸 좀 보시면요. 여기 쭉 나와 있죠. 49.3, 36.9였던 것이 이재명은 많이 떨어져서 45.5로 왔고요. 김문수 후보는 조금 더 올라가지고 38.3. 요게 제일 오른쪽에 와 있는 게 이제 28일, 5월 28일. 왼쪽에 있는 요 수치가 5월 19일인데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요. 남은 기간 이제 감안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재명은 지금 악재가 많이 터졌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제일 이제 크게 흔들리는 게 그 커피용값 120원 그리고 거북선 거기다가 집에 코끼리가 있다. 코끼리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악재가 됐고 이제 거기다가 이번에는 에스파 카리나가 이게 터졌죠. 그 이슈, 그 아들 이슈가 터졌고요. 그 아들 이슈가 이게 언급이 되면서 불법 도박을 했던 그것도 도박을 무려 700번이나 했던 사례가 지금 터져가지고 액수도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이 거대한 악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5개잖아요. 에스파 카리나 그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도박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가 지금 한꺼번에 그냥 융단 폭격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율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42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면요.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어요. 3자 대결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지지율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1%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준석이가 만일에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정말 여러 가지 예상 중에 이런 예상도 가능한 거죠. 출구조사를 발표하는데 이재명 46, 김문수 4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숨이 막혀서 못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뭐 꼭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은 조금씩 내려오는 데다가 최근에 악재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재명은 꺾일 수가 있습니다. 40 초반에 머물 수가 있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던 그때도 말이죠. 굉장히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얻었던 것은 41% 정도입니다. 41%. 그 당시에도 홍준표, 안철수가 둘이 합치면 45쯤 나왔어요. 이겼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로 졌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은 좋습니다. 그때 장미 대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고 상황이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김문수 후보의 중도 지지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들이 새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거의 다 몰려와 있습니다. 뭐 거의 90, 한 5% 이상 왔다라고 봅니다. 저는 투표할 사람들은 거의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거보다는 중도가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10대, 20대, 30대를 말하는데, 그들이 김문수 후보를 처음에는 그냥 꼰대로 알았지. 소방관 뭐 그 이슈 때문에 갑질하는 꼰대 이 정도로 알았는데, 펼쳐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도 미담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거에 그냥 전설 같은 일화를 갖고 있는, 대하 서사 드라마 그 자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말 대단할 수가 있느냐. 착할 수가 있느냐, 위대할 수가 있느냐, 전설 같은 일화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파파미 아닙니까? 파도 미람. 그것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30.2라고 하는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준석이하고 합쳐보면 이준석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똑같잖아요. 양쪽을 다 합쳐보면은. 그러니까 중도 지지율도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가급적이면 본투표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확률을 더 높이는 일이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사전투표 뭐랄까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구글입니다. 구글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최근 일주일의 이제 트렌드인데, 파란색이
요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을 언급하는 수치가 확실히 높죠, 조금. 그리고 노란색이 여기 준석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여기 김문수 후보인데요. 여기 우뚝 솟은 이게 바로 27일입니다. 27일. 이게 이제 그 3차 토론. 거기서 코끼리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터졌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공격할 때, 그 뭐 일종의 박살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법사 뭐 이야기 등등 해가면서요, 많은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북선 이야기도 나오고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악재들이 많이 쏟아질 때 이렇게 많이 인터넷 공간에서 언급이 됐죠.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자신이 언급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덩달아 언급이 많이 된 인물이 이준석이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이준석이가 이렇게 2등으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아무튼 이 빅 트렌드인데 빅데이터 자체가 지지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지지율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재명을 주로 검색하는 이슈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 젓가락 칼이나, 이준석 젓가락 발언, 젓가락 칼이나, 이재명 아들 젓가락 발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거대 이슈가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파 유튜브도 지금 다른 이야기보다도 칼이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파 유튜버의 속성이 이런 약점이 있어요. 한번 본 건 잘 안 보려 그래요. 새로운 뉴스를 자꾸 찾아가려 그런다니까. 그러면 싸움을 못 해요. 중요한 것이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이걸 갖고 계속 확산을 시키면서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이야기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파들은 이거 잘하거든요. 소위 이슈 파이팅인데 우파는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한번 방송했던 것은 안 하려 그래요. 다른 걸 가버린다고. 새로운 걸 자꾸 찾아오는 거지. 난리 났다. 끝났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자꾸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싸우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선거 기간도 아직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칼이나 뭐 이렇게 뭐 120원 커피 원가 이런 몇 가지 그리고 코끼리 발언 뭐 등등 이런 걸 갖고 싸워야 됩니다. 어? 젓가락 이런 걸로 몇 가지 이슈를 갖고 싸워야지 새로운 걸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새로 던져주면은 영어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거대 이슈인지 아시겠죠? 주로 검색하는 게 이런 걸로 이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재명이고요. 요거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미국 김문수의 날. 김문수 후보는 네거티브 소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파파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게 좋겠죠. 김문수 후보에게는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홍보가 문제예요. 홍보. 너무나 짧은 시간에 김문수라는 사람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거대한 대하 역사 드라마, 서사 드라마를 아직 못 알리고 있는 거죠. 충분히 못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 김문수의 날 이런 것도 지금 언급이 많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김문수 젓가락. 김문수 후보가 젓가락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약간의 언급이 있었죠. 그 젊은 여가수가 걱정된다 그런 말을 했었죠. 자,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김문수 정광훈 눈물, 칼이나 김문수 DC. 자, 이런 게 이제 김문수 후보를 검색할 때 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다. 자, 여기는 이준석인데요. 이준석 젓가락 발언, 이재명 아들 젓가락 칼이나. 이거 보더라도요, 이 젓가락 칼이나가 얼마나 거대 이슈인지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다른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들이 관심 갖는 주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저 칼이나예요, 칼이나. 저게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저 칼이나가 어떤 존재에 좀 되는가 하면은, 뭐, 나훈아라든가, 임영웅 정도 존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대, 20대, 30대들에게는. 특히나 저 거대 이슈가, 여성들을 자극한 이슈예요. 그게 아주 결정타입니다. 그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은 주로 민주당을 많이 찍어요. 저기서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은 2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들이 이재명 아들에게 실망해서 김문수 후보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대반격 대역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전체를 하나로 묶은 이런 작업,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걸 한겨레가 이걸 했네요. 자, 이걸 보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추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로 꼭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도 올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이제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